안녕하십니까. 뭐야? 지금 조금 진지하게 시작해보려고요. 뭐? 안녕하십니까. 미나의 리브앤 프리뷰쇼 김미나입니다. 오늘 7월 1일이죠. 7월의 시작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괜찮더라고요. 위원님 안경 끼신 모습이. 아니 근데 목소리가 역시 클래식해가지고. 아니 오늘 제가 안경을 끼고 약간 냉철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원래 냉철한 분석과 그렇지 못한 적중률로 저희가 유명했는데요. 네. 지난 미나리에서 예측하신 5경기가 네. 거의 다 맞았습니다. 1승 1패 나눠 가진 것도 맞다고 치면 100%의 적중률입니다. 펠레의 사슬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열심히 되는데 이 펠레의 사슬에서 진짜 무심코 이 미나리를 보다가 너무나 처참한 적중률에 실망하셨던 분들 이번에는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아니 선수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부상당하고 막 던져 LG의 수아레스 봐봐요. 잘 던지다가 갑자기 부상된다고 어떻게 맞추냐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근데 약간 정말 하늘의 영역이라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좀 재미로 분석을 하니까 뒤쪽에 예측은 너무 저희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예측은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쪽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면 잘하면 전문가, 못하면 잼문가 이렇게 가네요. 잼문가. 네. 치트키 안경도 꼈고요. 주중 3연전의 주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와 LG는 4경기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2경기만 치렀습니다. KT가 2경기 모두 가져가게 되면서 6연승 1위 자리를 지키게 됐고요. 2경기 반차로 1위 자리 벌려놓습니다. SSG와 삼성 역시 4경기를 모두 치르게 됐는데요. SSG가 2승 1무 1패를 갖고 가게 됐고요. NC가 1승 1패, 키움이 2승 1패로 2승을 가져가게 되면서 5할 승률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제 롯데와 기아 하나가 중위권으로 도약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는 10연패 부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가장 먼저 KT. KT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건 선수 한 점 차이에 노아웃에 1루에 나갔는데 그 번트 수비 하나가 2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번트 수비를 그러니까 삼성의 우금민 선수가 번트 수비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주건 선수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그 번트 수비 하나가 결국은 지금 LG가 2경기를 다 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홈런 치고 뭐 잘 던지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은 기록에 정리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네. 봤을 때 정말 환상적인 수비였다. 네. 그 순간의 한 포인트 정말 결정적이었고요. 1위와 2위의 다툼으로도 주목을 했던 이 경기 KT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경기를 가져가게 되면서 2승을 모두 갖고 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SSG와 삼성의 경기에서는요. 삼성이 단 1승밖에 챙기질 못했습니다. 김상수의 이 시즌 첫 홈런이 아니었다면 1승도 챙기지 못한 채 4경기를 다 내줄 뻔도 했었는데요. 원태인 선수는 노 디시전이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원태인 선수가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만 승리를 챙기질 못했고 결국은 이제 김상수 선수가 지금 타격 부진에 빠져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살아나줘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살아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대구 방송을 할 때 제가 그 김상수 선수 타격 폼에 대해서 작년 타격 폼, 올해 타격 폼 분석을 좀 해줬지 않습니까? 최근에 타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손이 좀 낮아 있는 상태에서 약간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손은 본인도 아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네. 보기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네. 김상수 선수 타율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하지만 네, 수비가 네.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 삼성이 한 자리를 꿰차고 있긴 한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이제 손을 올렸던 그 동작이 홈런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좋았으니까 그 타격 폼이 작년에 좋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홈런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나아지면 뭐 2할 오픈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쉽게 끌어올리니까 2할 오픈까지는 오픈을 넘어가면서 조금 힘겹겠지만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고 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올스타가 아니고 올림픽 브레이크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나아진 타격을 한다고 한다면 올림픽이 끝나고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타율은 좀 낮지만 연장 승부 끝에 마수어리포를 때려낸 김상수 선수의 활약으로 삼성이 소중한 1승을 가져가게 됐고요. SSG는 2승 1무 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키움이 이번에 2승 1패를 하면서 이제 5할 승률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조성우 선수도 국가대표 마무리임을 입증하는 그런 이닝을 보여줬죠. 한동안 조성우 선수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패턴을 좀 바꿨어요. 빠른 볼 위주로 해서
변화구를 가지고 카운트를 잡고 변화구 비율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면서 상대 타자들이 혼선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빠른 볼만 노리고 들어가다가 조상우 선수가 패턴을 바꾸는 바람에 거기서 조상우 선수 볼에 지금 투구의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상우 선수가 잠깐 비었다가 돌아왔을 때 좀 몇 경기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말씀해주신 그대로 다시 국가대표 마무리다운 모습의 조상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두산 경기 저희가 또 중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소름 돋는 역전 만루 홈런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양석환 선수는 트레이드 돼서 지금 두산 베이스로 갔는데 서로 윈윈해서 잘 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산에서 LG로 간 선수들이 조금 부진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양석환 선수는 지금 뭐 홈런 30개를 향해서 지금은 이제 17개, 16개 이렇게 돼 있지만 16개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페이스면 30개까지 또 가는 거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두산이 경기를 동점을 만들고 역전까지 해내면서 6월 30일 경기 승리를 했고 또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하면서 2승 또 박건우 선수도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건우 선수는 이제 조금 지난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좀 잊고 이제 오늘 또 좋은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박건우 선수는 그 어떤 정신적인 좀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보여요.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표면상으로는 감독하고 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축될 수 있는데 아마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감독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도 좀 많이 깨닫는 뭔가 정신적으로나 본인이 표현하는 것으로나 좀 성숙해진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치홍 선수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적 이후에 첫 5타점 경기를 보여줬죠. 그렇죠. 안치홍 선수는 타격에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결국 이제 몸의 이제 건강이 어떠냐 따라서 안치홍 선수가 좋은 성적을 올리느냐 못 올리는데 계속 지금 부상 당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치홍 선수는 자기 타격 실력을 뭐 좋은 성적으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적후라는 게 되게 낯서네요. 그렇죠? 이적을 언제 했지? 그러니까 작년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적은 그러니까, 한지 좀 됐는데 이제. 이적은 좀 됐지만 작년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금 5타점 경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또 기아에 있을 때는 또 이런 경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많았죠. 네. 자, 그리고 기아가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볼 장면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연패 탈출을 이끌었던 건 김호령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김호령 선수는 수비가 좋기 때문에 타격에서 이제 꾸준함을 얼마나 이어가느냐, 지속성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김호령 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거기에 또 팀의 주전 또 전체 10개 구단의 최고의 외야수가 되느냐 못 되느냐 역시 타격의 꾸준함입니다. 네. 근데 그제 경기에서 지금 홈런을 2개씩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제 이어가야 돼요. 꾸준하게 이어가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나는 10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패가 길어진 팀에게는 베스트 플레이어를 꼽지 않는데 제가 이성곤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저 놀랐어요. 네. 저 2안타인 줄 알았는데 언제 또 한 개를 더 쳤어요? 어머나 세상에. 나머지 2안타는 조금 어떻게 억지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성곤 선수가 이제 제가 뭐 저하고 전혀 뭐 그거 무관하게. 네. 뭐가 무관하게요? 저하고 호적 관계에서 전혀 무관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성곤 선수는 하나에 가서 이성곤 선수가 지금 프로에 들어온 지 저는 모르겠는데 한 8년 차, 뭐 9년 차 이렇게 될 텐데요. 경기를 선발로 온전하게 2경기 이상을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예요. 네. 그만큼 거의 신인에 가까운데 연차만 됐지. 그래서 경기 뭐 나가서 잘하고 못하고 간에 많은 경기 출장을 보장받는 또 그리고 보장받으려면 자기가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선수인지를 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백업으로 뛰는 선수들 그리고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달라진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떤 타석의 루틴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곤 선수도 완전히 다른 야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팀에서 또 새로운 코치들을 만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세상을 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어젠가 슬로우 모션으로 이성곤 선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우리 회사에서 위원님한테 포토샵을 해가지고 진짜로 위원님
위원님이 왜 한화 유니폼을 입고 있지? 이러고 봤는데 이성문 선수인 거예요. 네, 다른 건 제가 다 부정하는데 그 부분은 부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사진을 봤는데 네.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위원님이 지금 젊어지셨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위권에 대한 팀들 그리고 6월을 마무리하는 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심준석 선수라고 유망주 선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뭐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뭐 투구하는 모습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네. 네. 이 선수가 덕수고 2학년입니다. 2004년생이고 뭐 지금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위권을 하면 이 선수를 1차 지명으로 픽할 수 있다. 차라리 7, 8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최하위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벌써 2학년인데요. 네, 우리들만의 심준석 리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네요.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데 154km까지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근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속도가 빠른 속도를 내고 투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육에 손상이 와서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만약에 심준석 선수가 이겨내고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선수가 되는 거죠. 고2면 다 큰 거 아닙니까, 위원님?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특히 고등학생들은 한 달 한 달이 달라요. 이게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심준석 선수도 투구수라든지 이닝 관리, 그래서 몸을 만들어 가면서 투구를 이어가야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벌써 154kg. 그래서 제가 기대와 올해가 공존한다고 교차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그래도요 154kg 던지면 팬들은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주목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은 걱정하시지만 지금 많은 팬들은 그래도 우리 준석이가 우리 유니폼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아나운서는 캐스터잖아요. 네. 저는 야구인이고 야구 선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좋은 선수들이 끝까지 프로야구를 들어와서 애국에 이 정도면은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가지고 있다면 뭐 100% 애국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좋은 성적을 해야 된다. 건강하게. 네.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한국 야구를 위해서.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요. 왜 할 말을 했어요?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면 심준석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제 하위권 다툼이 치열해지는데 네, 6월에 어떻게 잘했나, 어떻게 누가 못했나 이야기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위권이 돼서 차라리 꼴찌를 해서 꼴찌를 해서 심준석 선수를 픽을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갈 길이 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대답을 해봐요. 그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은 무리를 하지 않아도 최하위 팀이 픽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위원님 중계하실 때 하나 꽂히면 3인인가잖아요. 지금 약간 제가 걸려든 느낌이에요. 심준석한테 내가 걸렸네. 아이쿠. 포인트를 좀 짚어본다면 정우람 선수가 이제 902경기. 2경기. 이게 그러니까 역대 기록을 세운 날. 네. 아쉽게 그런 장면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투수가 또다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현역이면서도 지금 이제 유태균 선수가 901경기고 올랐었지 않습니까? 902경기로 이런 선수가 여러 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록입니다. 네.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건강해야 되고 또 팀도 잘 돼야 되고 본인도 잘해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많은 조건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승리하는 거죠. 오래 가는 자가 승리하는 혹자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아니 뭐 나와서 할인 정도 투구하고 이러는데 그거 못하게 그렇다고 해서 못하게 이렇게 채울 수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시즌에는 85경기 출전 기록이 있고 2010년에는 100이닝 소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그대로 좋은 기록을 꾸준히 이어가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지난 수요일 경기가 902번째 경기였습니다. 정우람 선수가 등판을 한 그날 경기에서도 지면서 하나가 연패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와 기아 연패가 길어지고 있고요.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가 반등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전체 선수를 다 리빌딩해서 지금 젊은 선수들 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경험이 쌓아질 때까지는
지금 그래서 뭐 타격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투수 쪽도 마찬가지고 가장 지금 그 좋은 건 수비 지표율인데 그것만 좋고 나머지는 다 지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리빌딩을 1년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봐야 하나가 조금 더 선의를 끌어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외국인 타자, 외국인 투수가 어느 정도 좋은 선수 들어오느냐, 여기 타격이 얼마나 상승하느냐 이것인데요. 하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 정도 예점 그 정도. 근데 지금 기아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외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또 사실은 경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대단히 큰 실망이거든요. 그 이창진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창진 선수 승부처 분석할 때 멘트를 제가 써놨어요. 네. 프로야구가 40년째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야구를 그렇게 했다. 11번 우승한 기아 타이거즈에서 나올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팀이 강해지려면 과정이 좋아야 돼요. 과정이 좋아야 질 때도 지지만 또 이길 때도 잘 이기고 그게 이 업다운이 심해지지 않아요. 기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팀이. 그런데 이런 보네트 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어이없는 플레이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러고 그냥 오늘 또 기아가 이겼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이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곧 이제 순야구 딱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아 팬들이 다 떠나가지고 기아 팬들이 야구 수준이 40년에 11번을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기대가 크고 얼마나 야구 수준이 높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니 치고 못 치고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 잘 치면 좋겠죠. 장타도 많이 되고 홈런도 많이 때려내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장타력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이없게 보네트 플레이를 하면서 프로 선수답지 않게 플레이를 한다? 이거는 정말 타이거즈 역대 선배들에게도 욕되게 하는 거고 본인들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결국은 최고 인기팀이었다는 기아가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그 조그만한 게 우리가 과거에 뭐 옛날에도 보면 바늘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조그만 것이 결국은 그게 쌓여갖고 지금 기아의 현실이 순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타이거즈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런 플레이들이 간혹 가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뭐 하다가 보면 뭐 집중력이 떨어지고 지치고 우리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팀이 9위에 머물러 있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물론 본인들도 할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팀 내에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순위가 떨어져 있고 실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으로 갖고 뭔가 전투적으로 쟤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막 무섭다, 무섭증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 빨간색 그 티셔츠랑 뭐 까만 바지만 봐도 무섭다. 막 옛날에 막 나는 더워 죽겠는데 남들 나보고 무섭게 한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고 과연 기아가 어떻게 반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선수 개개인이 정말 대호각성을 하지 않으면 반등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렇게 10개 팀 가운데 승률이 이제 4할을 미치지 못하면서 자꾸 이제 처지게 되면 뭔가 리그의 건강함을 좀 잃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게 되고요. 또 10번을 내리지게 된 하나잖아요. 한 번도 힘을 내지 못했던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또 팀 분위기도 또 어떻게 가게 될지도 걱정입니다. 네. 그럼 제가 깔끔하게 전판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는 삼성이 월별 순위 1위를 달렸고 2위는 KT와 LG였습니다. 한화가 최하위에 머물렀고요. 5월에는 SSG가 좀 반등을 했죠. 2위가 키움, 3위는 NC, 10위는 롯데였고요. 6월 들어서 돋보이는 팀은 KT입니다. 1위를 지켜냈고요. 롯데가 3위까지 승률을 올려내면서 중위권 경쟁에 뛰어올랐습니다. 좀 눈에 띄는 건 롯데입니다. 그래도 롯데는 6월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서 중위권 도약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뭐 롯데가 승률 3위로 마무리를 했고 와 결국 했네요. 6월에 팀 타율 1위를 달성했고 OPS도 1위. 5월에 10위였다가 현재 8위로 반등을 했고 이제 두산과는 5게임 차로 추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 잘했네요 롯데가. 뭐 잘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공격이 잘 되고 있고
상대 투수들이 지금 뭐 이제 그 외국인 투수들도 좀 부진한 선수도 있고 새로 들어온 수도 있고 지금 각 팀의 지금 투수들이 이게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롯데는 공격력이 살아나면서 결국은 이대호 선수, 한동희 선수, 안치홍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훈 선수, 전준우 선수, 뭐 추재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격을 이끌면서 굉장히 상승을 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대호, 안치홍 누구죠? 한동희 선수까지, 한동희 선수까지 지금 가세를 하면서 네.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화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 팬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공격력에 조금 더 세밀한 야구가 가미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짜임새가 있어지면서 나아지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서튼 감독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데 네. 투수 로테이션이라든지 투수를 교체하는 타이밍 뭐 이런 점들이 서튼 감독이 돌아와도 마찬가지고 서튼 감독이 돌아오기 전까지도 그런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갈 것이다. 타격이라는 것은 너무나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때로는 그것이 타격이 안 될 때는 그런 어밀조밀한 야구를 잘해서 경기를 풀어나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6월에 팀 타율 1위를 이끌었던 롯데 7월은 뭐 20경기 다 치르지 않습니다. 조금 뭐 한 절반만 또 경기를 치르다 보면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되니까요. 7월에 반등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말 3연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가 또 LG를 만나게 되네요. LG와 하나의 경기, LG에서는 또 켈리, 이민호, 차우찬이 예고가 돼 있고요. 하나는 김민우, 윤대경 그리고 한 명의 선발이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도 조금 건지 좋지 않고 윤대경 선수 지금 아예 이제 세 번째는 좀 대체 선발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LG도 KT한테 2패를 했고 사실은 차우찬 선수가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 경기 좀 투입이 되면서 이민호 선수도 팍 올라서지 못하고 켈리 선수 하나 믿을 수는 있지만 역시 분위기로 이렇게 보나 LG가 이닝 시즌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네. 롯데와 SSG 이 경기도 좀 재밌을 것 같네요. 그렇죠? 가빌리오 선수가 드디어 금요일 경기 예고가 됐습니다. 네네. 양 팀이 지금 타격이 똑같이 지금 상승세거든요. 네. 그런데 최영환, 박세용, 노경은이에요. 노경은 선수가 지난 키움즈에서 좋았어요. 근데 가빌리오라는 선수가 지금 새로 나오는데 아마 조금 낯설음이 있어서 이태양 선수도 좀 좋고 오원석 선수도 조금 까다로운 투수거든요. 그래서 SSG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SSG가 이닝 시즌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6월에 첫 3연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SSG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두산과 기아가 만납니다. 두산은 좀 분위기 반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똑같이 유희관 선수도 지금 스피드가 지금 다 노출이 되고 스피드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퓨처스에 있다가 첫 선발이잖아요. 김민규 선수, 이영환 선수. 그런데 오히려 기아가 지금 이유리 선수 빼놓고는 김유신, 차명진 선수가 5위를 잘 넘기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이 좀 타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두산이 좀 이닝시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는 삼성과 NC입니다. 몽고메리가 토요일 등판으로 지금 예고가 됐죠? 네. 백정현, 몽고메리, 부캐년, 파슨스, 신민혁, 이재학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백정현 선수가 NC전에 좀 작년부터 강했는데 올해는 조금 뭐 그렇다고 뭐 올해까지도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백정현 선수 상승세에 있고 뭐 부캐년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NC는 파슨슨 선수도 불안하고 신민혁, 이재학 다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닝 시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이 SS 만나서 단 1승밖에 챙기지 못했는데 이제 주말 3연전 몽고메리 선수까지 예고가 돼 있습니다. 키움과 KT가 만나게 되네요. 여긴 팽팽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소영준 선수가 조금씩 지금 나아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원태 선수도 별로 좋지가 않고 요키시 선수, 한인희 선수 그런데 KT가 쿠에바스, 데스파인의 소영준이거든요. 그래서 쿠에바스 선수만 조금만 더 좋은 투구를 해준다고 한다면 데스파인 선수가 워낙 좋으니까요. 근데 타격까지도 지금 KT가 키움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KT가 이닝 시즌 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주중 3연전은 1승 1패까지 포함한다면 100% 승률의 이순철 해설위원이거든요. 이번에는 얼마나 또 예측이 통할지 우선 주말에 또 비예고가 있습니다. 장마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1승 1패도 위원님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저희가 후회졌죠. 자, 그러면 주말 3연전에 누가 잘하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제가 보니까요, 주말에 지금 새로 들어온 외국인 투수 다빌리오 선수와 몽고메리 선수가 있어요. 네. 이 두 선수를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두 선수로 바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철 해설위원 오늘 오늘 올림픽 발대식까지 하면서 네. 긴 하루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화장이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오늘? 네.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대낮부터 지금 화장을 해가 지금까지 화장을 하고 PD가 원망스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길었던 하루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